급박한 미얀마 사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인태 국제전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지난달 28일이면 3월 28일이었죠. 그때 미얀마에서 규모 7.7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비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절망적입니다. 이미 그 구조의 골든 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지진과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네. 7.7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뭐 기록적이고요. 미얀마로서는 1912년 이후 지금 그 113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진이 벌어진 곳이 중부 지역인데요. 그 지역부터 남북으로 거의 1,500km 정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네. 이 정도 피해를 입은 데다가 매몰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군 또는 이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이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은 처음에 수백 명, 뭐 1,000명, 2,000명, 3,000명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 그 지진조사국의 추정입니다. 지진조사국은 지진의 강도, 넓이, 범위,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 등등을 이제 계산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10,000명 정도는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호 자체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장비, 노하우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손길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이번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자체도 크지만 구조도 구호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첫째 미얀마 군부 정권 자체가 전국을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라든지 인력 그런 의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지진 그 규모가 7.7인데다가 지진이 벌어진 그 심도가 10km 정도로서 그 정도면은 굉장히 얕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인구가 많은 벼농사가 많이 되는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이라와디 강 주변 그 주변의 1,500km 정도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전 세계 많은 구호 인력 그리고 이제 자금 뭐 장비 이런 게 달려들어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 이런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진이 벌어지면서 보건 의료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부상자 이런 걸 넘어서서 전염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뇨라든지 이런 게 다 뒤집어지고 엎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을 오염시키면은 수인성 전염병이 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방의학적인 보건적인 의료적인 대처가 지금 미얀마라는 국가 전체의 수준에서도 문제고 그리고 또 군부 정권이 쿠데타 정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효율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미얀마 군부 정권을 하나 봐야 되는 게요. 이 정권은 1962년에 이제 쿠데타로 들어선 내윈 정권 그게 사실상 후손이 되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폐쇄적입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자립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불교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나라를 이끌겠다. 그래서 외국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1948년 영국에서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연방에 가입하기는커녕 영국은 물론이고 영연방 국가와도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 어떻게 살아날지 그리고 이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함께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자체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립된 폐쇄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번 그 미얀마 지진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용하다면서요. 예, 그게 미국의 대외 원조를 총 책임지고 있는 US 그 AID. 네네. 그러니까 미국 대외 뭐 협력 이걸 맡고 있는 그 정부 기관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거의 폐쇄 직전인 상태입니다. 네네. 뭐 트럼프는 이제 미국 제일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의 나라를 돕고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오른팔로서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정부의 혁신 이런 걸 담당하는 일론 머스크는 네네. 지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뭔가 이제 이런 걸 그 없애고 줄이고 해서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US AID를 가장 먼저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외에 있는 모든 요원들을 귀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거의 전원을 해고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당장 어디 보내고 사업하고 할 그럴 이제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그 해외에 대해서 도와줄 의지도 의사도 의욕도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큰 그 크다란 퍼즐이 하나 빠져 있는 셈이죠. 네네. 지금 그 제가 그 미얀마라든지 아니면은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우간다 뭐 이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국제 구호하는 단체 난민촌 이런 데를 취재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퍼즐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그 US AID가 지금 쓰는 게 매년 그 우리 돈으로 한 60몇 조를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460억 그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예산이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구호, 협력, 네트워킹 이런 게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얀마와 국경을 맞닿은 중국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뭐 자기네들의 그 뭐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러시아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지원을 더 그 급하게 날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미얀마를 도우려고 해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핵심적인 그런 기구는 US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 국제개발처였는데 그런데 이런 USAID가 그 도움이 없으면은 미얀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금, 장비, 인력, 네네. 무엇보다도 노하우와 네. 전 세계 이제 다양한 구호, 개발, 이런 기구, 보건 의료 이런 기구와의 네트워킹, 그 하나는 이제 하나의 핵심 그 엔진이 빠진 셈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뭐 물을 싣고 오고 의약품을 싣고 오고 뭐 밀가루, 옥수수를 싣고 와도 그 모든 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분배가 되고 하나의 사업을 이제 차곡차곡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뭐 물자 이런 것만 보면은 보기는 그럴싸한데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근본적인 그 수습으로 이어질까 그런 우려를 이제 자아내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과연 그 USAID 국제개발처 어떤 조직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 혹은 네네. 미국의 원정주의. 네. 우리는 뭐 관대하다, 따뜻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거든요. 네네. 냉전 중인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네네. 그 이전에 있었던 해외 협력, 그 원조 이런 기구를 합쳐가지고
창설을 했는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식량, 농업,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경제개발 이 모든 걸 망라해 가지고 약간 낙후되고 힘든 그런 나라들이 인간적인 최소한의 이제 뭐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갱생을 시킨 그런 이제 조직이죠. 특히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네네. 식량, 아니 당장 이제 피난민들 식량 공급해주는 모습들이 전쟁 초기부터 나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날아갔겠습니까? 식량을 들고. 그리고 보건의료, 아니 뭐 여러 가지 터지면은 수많은 의료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에 부응해서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보면은 지금 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뭐 수단, 남수단은 이제 한국인 이태석 신부가 활약을 했던 그런 지역이죠. 네네. 그런 지역에 식량, 의료 이런 걸 공급하는 그 총괄을 하는 그 단체고 가장 많은 그 원조를 한 그런 국제 기구죠. UN 그리고 이제 WHO는 물론이고 이제 UN 세계 식량 기구 이런 것과 함께 식량 계획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식량을 공급하고 보건 의료, 백신 이런 걸 하는 사업에서 USAID는 한마디로 손발 그러니까 네. 근육 노릇을 해왔습니다. 네. 두뇌가 WHO라면은 네.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면 이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배달을 하고 실제 이제 접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USAID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마비가 되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USAID가 1961년에 설립됐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64년이나 된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 기억에 서울 삼성동에 AID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AID 아파트가 이 USAID에서 지원한 그 도움을 받은 그런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동과 이제 반포에 있는 AID 네. 아파트가 네. USAID에서 차관을 줘서 예. 그 차관을 가지고 이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을 한마디로 높인 그런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이제 아파트 문화 이런 게 공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한 지역이죠. 한국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베트남 고엽제라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수많은 그 참전 용사들이 힘들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남은 지역을 이제 다 정화를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사업을 한 것도 바로 이 기관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수많은 것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교육, 경제 교육, 경제 발전을 하려면 통계가 필요한데 그거부터 해서 그 기본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 그런 걸 가르치면서 여성의 권리 그런 걸 쭉 해왔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그 아들인 그 사비에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성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안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그 성하고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굉장히 이제 워키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깨이는 거 그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데 자기가 이제 정부 혁신을 한다고 정부 효율부를 맡고 보니까
바로 이 부서에서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더 분노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USAID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소 이전에 거의 폐지라고 봐야죠. 트럼프의 의지, 트럼프의 머릿속에 담긴 거. 네네. 트럼프의 앞으로의 정사진은 이제 이런 거 폐지하고 미국이 왜 남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 보건 의료가 떨어지는 사람, 교육이 없는 나라 이런 데를 왜 도와주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에 이런 걸 해야지 그 세금이 이제 제대로 쓰이는 것이고 미국과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가져왔던 온정적 국가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 공존하는 국가, 상생하는 국가 이런 이미지는 미국의 국익과 상관이 없다. 네네. 우리 유권자들의 세금을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해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폐지가 정부 그 효율부 그 장관이죠. 일론 머스크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정리하는 방식 자체도 무시무시했다면서요. 아니 그냥 직원들에게 네네. 문자를 보내서 오늘 0시부로 일 중지. 네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전부 폐쇄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네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귀국하라. 네. 그리고 이제 전원 사실상 그 해고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수백 명만 남겨가지고 사실은 그 청산 작업만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서는 사실상 이제 공중분해를 시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케네디 때부터 있는 연방기관인데,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독립기관으로 부통령이 이제 그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해 왔는데, 네. 이번에 바로 이제 국무부 산하로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조직 자체를 없애고 사람들을 인력을 해고하고 예산을 거의 다 중지시켰습니다. 돈 더 이상 안 쓴다 오늘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네. 가능한 어떤 입법이라든지 의회를 통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미국 그 제도, 미국 민주주의 제도, 연방 제도의 하나의 그 허점 혹은 이제 빈틈을 노려서 한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판결도 나오고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불법이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더 많은 법률적인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당장 손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를 피하도록 최대한의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네네. 앞으로 다른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그건 그때그때 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지금 미국 상하원을 연방 상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입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가는 게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 손 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그 시일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개발처 직원이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남는 직원들이 294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직원들이 해고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그 연방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뭐 저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네. 정치적으로도 지금 미국 그 민주당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대선 이후로 강력하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딪히고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시민과 함께
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약간 미미한 편이죠. 그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측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뭐 거의 100일 동안에 매일 하나 이상 여러 가지 아주 큰 그 사건 그리고 큰 발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네. 이런 이제 미디어 전쟁에서 밀고 들어가서 그거 아니다. 우리도 목소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미래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 그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틈이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미디어에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이용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한여름까지 계속 이럴 것인가? 가을 되면은 좀 찬바람이 불면은 괜찮아질 것인가? 그런 관측들을 하는데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얀마 지진도 지진이지만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피해와 사고 같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내전이요? 그리고 이제 난민들도 네네. 많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USAID를 없애면서 특히 문제가 팔레스타인 쪽인데요. 네네.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굉장히 이제 지금 요르단 왕조가 하심 왕조가 계속 이제 친미 성향을 보여왔고요. 네. 그런데 요르단은 국민의 사실상 거의 절반이 팔레스타인계입니다. 지금 사실 그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은 오래전부터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강 저쪽 이쪽 이렇게 나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름도 트란스 요르단, 시스 요르단으로 옛날부터 불려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과 요르단 사람 사이에 문화적인 언어적인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네. 국가만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2011년 벌어진 이후로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에 와 있는데 요르단이 그걸 다 떠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서방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난민촌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이제 생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USAID가 도와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원이 없어지면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어떤 균열이 생길지 중동 정치, 국제 정치, 안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보장될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쿠데타와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지원, 의료, 보건 이런 쪽 지역 식량 이런 지원이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난민들도 버티고 있는데 이게 멈추게 되면은 또 무슨 그 불안정한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태 국제전문 기자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